단가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적자를 보게끔 해놓고 그걸 수강생 매출로 포장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초보자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 마진이에요. 이 순이익. 이걸 모르면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됩니다.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붐이 다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유튜브에서 푸는 이야기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에 스토어팜 시절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접했고 그때는 대행이랑 컨설팅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2019년도에 저만의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했었고 이 유튜브에서 제가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담아서 클래스 101의 강의를 런칭을 했고 이게 2020년도에 런칭했는데 창업 재테크 쪽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멘토상도 받았고요. 이렇게 상품 하나로 월 1,000만원의 매출을 내는 거에 주력을 하다가 2021년도부터는 상품 하나로 월 1억을 만드는 사생결단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상품 하나로 월 1억까지 마케팅과 브랜딩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펙을 공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소싱에 대해선 잘 안 다뤘는데 이게 특정 강사분들을 저격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제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부작용들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하나씩 기회가 되는 대로 정확하게 장단점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강사분들이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위탁 판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탁 판매는 어떤 장점이 좀 있을까요?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위탁 판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원래는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물건을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게 위탁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의 장점은 뭐냐면 판매자가 그냥 도매 사이트를 보고서 물건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 사이트 통해서 발주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재고 없이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도매 사이트 이용하면 제품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조사나 수입사를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전국에서 올라오는 제품들을 한눈에 소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배송도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잘 팔릴 것 같은 아이템들을 추려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잘 팔리면 그때 가서 여러 개를 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상품들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업을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하고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오프라인 창업은 일단 돈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억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온라인 창업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 위탁 판매는 이 오프라인에 비하면은 시간과 노력은 조금 들어갈지언정 이 돈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을 하더라도 돈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탁 판매라는 거는 내가 돈을 못 벌면 못 벌었지 아주 돈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돈 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완전히 처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 생태계를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배울 겸 위탁 판매를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당연히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일단 안 팔립니다. 유튜브에 위탁 판매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영상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매출 잘 나오잖아요. 그 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결제해서 판매를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떻죠? 팔리나요? 똑같이 따라해도 생각보다는 안 팔릴 거예요. 유튜브 영상으로 위탁 판매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최저가로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겠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올라온 제품들만 골라서 올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이랑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해보면은 200원도 지금은 차이가 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도 못 내요. 수수료를 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다,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아주 잘 찾아보면은 꼭 그런 제품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 도매 사이트의 공급가가 10,000원인데 인터넷 최저가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4,000원에 팔면 되겠네. 아싸.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근데 안 팔리죠. 올려둔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품을 찾았다고 해서 팔리지가 않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광고로 넘어갑니다. 키워드 광고 해야겠다. 강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제가 팩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위탁 판매는, 특히 대량 등록 같은 시스템은 광고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제품들인데 광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마부사키님도 광고하라고 하셨잖아요. 2년 전에 이 쇼핑 검색 광고하라고 하셨잖아요. 조회수 25만, 이거 조회수만 드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대량 등록일 땐 전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분들이 사입도 아니고 위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 어떤 광고 비용도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두 번째 큰 단점이에요. 마진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마진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공급가만 봤을 때 마진이 안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여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수료랑 세금의 압박이 생각보다 큽니다.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랑 세금,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들이 굉장히 높아요. 오픈마켓 수수료만 봐도 네이버는 6% 정도 되는데 이게 올린다고 해서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마켓들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데 다 올려보면은 수수료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최대 수수료 13%니까 이 13%로 책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 부가세 10%까지만 넣어도 대부분은 마진을 2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는 그렇고요. 게다가 이 짜잘한 것들이 진짜 많이 나갑니다. 이걸 많이 무시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정산 내역을 살펴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제 돈이 줄줄 셀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식받기 스토어쯤에서 포인트 주면은 포인트도 이제 내 정산금에서 나가죠. 그리고 요즘에 선결제할 때는 배송비에 대해서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 솔루션 쓰시는 경우에는 이 월 결제하는 것도 들어가고, 통신 판매업 하면은 면허증도 연 결제가 들어가고, 오픈마켓들이 매출이 좀 나오면 서버비를 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서버비도 내고, 그리고 나중에 매출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이거를 한 6%에서 15% 정도 내요. 근데 이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상 진짜 마진은 5%, 진짜 잘하는 사람도 10% 정도 남아요. 순이익 얼마 남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런 짜잘한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세금을 내기 전에 그 순이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비를 쓸 수 있을까요? 마진이 5%, 10%예요. 그럼 광고비를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죠. 이런 마진에서는 광고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약간은 말장난을 하는 게,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왜 사업자를 내지도 않은 직장인 대상으로 많이 하냐면은, 물론 그쪽이 시장이 커서도 맞아요. 하지만 이런 이유들도 있어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부가세 10%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딱 그때만 팔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 10%의 마진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품을 새로 올렸을 때 이 최진성 가점이라는 걸 봤거든요. 비교적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 기간이 14일 정도 더 잘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때 딱 광고 덜해도 노출이 잘 됩니다. 이때를 노려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뭐 경험하고 접을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위탁 안에서도 마진이 높은 제품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잘 되면 사입까지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반 과세자가 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부가세 10%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때 팔았던 그 제품들을 못 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들었을 때 배웠던 어떤 여러 가지 스킬들 중에서 못 써먹는 것들이 점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강사가 말을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마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합니다. 물론 이게 좀 애매한 면도 있기는 해요.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탁 판매로 최저가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으로 사입해서 유통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조금씩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판매는 애초에 낚싯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던지는 거예요.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이렇게 던진 다음에 어떤 물고기가 걸릴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개씩 팔리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구조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튜브 보면서 뭐 상위 노출 영상 보고 중소형 키워드, 틈새 키워드 찾아서 올려도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강사가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팔아야 되니까 리뷰도 쌓을 겸 최저가로 판매를 하라고 해요. 왜냐? 우리 리뷰 쌓아야 되는데 리뷰 쌓을 돈 줄 바에는 그냥 최저가로 줘서 리뷰를 쌓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두 개씩 팔리니까 저렴하게 판매해야 되니까. 그리고 상품 수를 늘리고 광고도 조금씩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씩 알게 모르게 손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는 쌓였는데 이미 손해가 만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꾸준하게 투자를 많이 했어도 결국에 정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순이익이 10만원, 20만원 정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다. 스스, 안녕. 이런 식으로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나 그거 해봤는데 나랑 안 맞더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최저가로 마이너스를 보면서 팔으라고 한 다음에 그 수강생 누적 매출은 3억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팔으라고 해서 팔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에 순이익으로 한 10만원 정도 건진 거예요. 근데 매출 자체는 뻥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 수강생들 매출이라고 한 다음에 강의를 다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극소수만 성공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으로 돈 번 사람들은 누구예요? 첫 번째가 강사겠죠. 강사가 강의로 돈을 버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조사죠. 제조사나 유통하는 그 도매 사이트 이런 곳에서 계속 순이익은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물건들을.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탁 판매라는 거는 온라인 생태계의 경험을 쌓는 거예요. 내가 상품이 아예 없으니까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가져다가 일단 올리고 판매를 해봐야 되니까 팔아보고 택배도 발송이 되는 걸 보고 송장 입력도 해보고 CS도 해보고 이러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 경험을 좀 쌓았다 싶으면은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애초에 이 판매자와 제조사 사이에 도매 사이트가 껴 있으면은 내가 마진을 크게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나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도매 사이트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했으면은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도매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이 제조사나 수입사로 다이렉트로 컨택해서 물건을 가져오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봐야겠죠. 이렇게 가져올 때도 이 위탁 판매 형식처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꼭 사입을 해야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소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보는 거예요. 상품의 구성도 변경을 해보고요. 같이 사면 좋은 제품들 구비를 좀 해보고 사용설명서 제작하고 리플렛 제작하고 패키징 바꿔보고 상세 페이지 계속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광고나 SNS로 내 물건도 홍보해보고 이런 마케팅과 브랜딩을 조금씩 익혀나가면서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최저가로 올렸을 때는 팔리지 않던 물건이 비싸게 올려놔도 오히려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브랜딩하게 되면은 최저가가 아니어도 결국에 많이 팔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위탁 판매할 때 배송 지연이나 품절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냥 취소하세요 라고 알려주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 CS를 경험을 하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아니죠. 비즈니스의 기본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하나하나 개선해보는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누적된 경험치가 내가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객이 경쟁사한테 샀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산단 말이에요. 근데 편하네? 그러면 또 사요. 재구매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족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런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마케팅의 본질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승자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절대 장기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정말 대량으로 올려가지고 매출 잘 나오는 사람도 아주 극소수로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잠깐 쫙 벌고 강의한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겠다는 심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탁 판매를 하세요. 그러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내가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도매 사이트에 대해서 의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곳에서 물건을 하나씩 소싱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